빠르게 이동하는 뇌우로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어제 이달 들어 두 번째로 텍사스 남동부를 강타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일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 양용 씨가 경찰의 총격 사살 등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LAPD가 당시 상황이 담긴 바디캠을 어제 전격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 내 지침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했습니다. 비자가 신용 및 직불카드의 운영 방식을 크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갑에 카드를 줄일 수 있고 카드에 인쇄된 16자리 번호가 쓸모없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메트라가 6월 8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회사의 위장 취업해 6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북한 IT 노동자를 찾기 위해 무려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과자로 알려진 원칩 챌린지를 먹은 10대 소년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등으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5K 런 for love가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는 18일 오전 8시에 글랜베에 서재한 갤러리 파크에서 5K 달리기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인류의 기대 수명이 2050년까지 지금보다 5년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사회초년생들이 커리어를 시작하기 좋은 지역의 순위가 공개됐는데요. 1위는 애틀란타로 선정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뇌우로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어제 이달 들어 두 번째로 텍사스 남동부를 강타해 최소 4명이 숨지고 휴스턴 지역의 90만 가구와 사업체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관계자들은 폭풍으로 신호등이 꺼졌고 도로 통행이 어렵다며 주민들에게 도로에 나서지 말라고 촉구했는데요. 폭풍은 시스템은 빠르게 통과했지만 휴스턴과 동쪽 지역에는 17일 오늘도 홍수주의보와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거리는 물에 잠겼고 전역에서 나무와 송전선이 끊겼습니다. 휘트마이어 시장은 풍속이 시속 160km에 달했다며 강력한 돌풍이 2008년 허리케인 아이크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거센 폭풍은 이웃 루이지애나주에도 영향을 미쳐 21만 5천 명 이상의 고객들의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뉴올리언스 지역에서만 엔터지 루이지애나 고객 10만 명 이상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뉴올리언스와 베턴루즈의 기상예보국은 18일까지 홍수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휴스턴 독립교육부는 18일 274개교 약 40만 명의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장 내 지침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AI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공개한다며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따라야 할 8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이 원칙은 근로자들이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사용 및 감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진심 어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직장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 AI 시스템이 근로자의 단결권과 또 건강, 안전권,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AI 시스템에 의해 수집, 사용 또는 생성되는 근로자의 데이터는 그 범위를 제한하고 합법적인 사업 목표를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지난 2일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한인 양용 씨가 경찰의 총격 사살돼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LAPD가 당시 상황이 담긴 바디캠을 어제 전격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흉기를 든 양 씨가 경찰에게 다가가자 이에 경찰이 3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정당방위 범위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양 씨의 공격성을 보인다는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의 신고 전화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경찰의 바디캠 영상에서는 양 씨가 문을 열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경찰들은 양 씨가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했다며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고 후퇴합니다. 양 씨를 설득하지 못한 경찰들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 양 씨는 왼손에 흉기를 쥐고 있었는데요.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명령에 혼란스러운 듯 양 씨는 경찰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러자 곧이어 세 발의 총성이 울렸고 양 씨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경찰이 쓰러진 양 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그의 몸을 수색하는 모습으로 바디캠 영상은 끝이 나는데요. 양 씨는 가슴에 2발, 또 복부에 1발의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PD 캘리 무니스 공보관은 양 씨가 들고 있던 11인치 흉기를 증거로 수집했고 집안에서 발견된 마약도 수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LAPD의 자체 수사가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경찰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된다고 전했는데요. 이 조사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힙니다.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흉기를 든 정신질환자의 총격 대응한 것이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과 함께 살상무기에 대응한 경찰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앞으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트로는 6월 8일 창립일을 기념해 6월 3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료 승차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같은 기간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됩니다. 6월 3일 월요일 메트로는 승객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 메트로 라이딩에 대한 가장 좋은 추억을 공유하도록 요청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4일 화요일 고객 감사의 날로 시내역의 모든 승객들에게 지역의 특정 기업 쿠폰을 포함해 선물을 증정합니다. 또 5일 수요일 메트로는 승객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사진을 공유하도록 요청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6월 6일은 스로우백 목요일로 소셜미디어의 80년대 퀴즈가 진행됩니다. 6월 7일 금요일 메트로는 이날 승객들에게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행 목적지를 공유하도록 요청합니다. 6월 8일 창립일과 9일 주일에는 모든 승객들에게 무료 승차권이 지급되는데요. 메트로의 공식적인 창립 연도와 날짜는 1984년 6월 8일입니다. 이날은 1984년 새로 형성된 통근철도 사업회 이사회가 처음 소집된 날이기도 합니다. 메트로는 또한 올여름 도심역을 순회하며 철도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와 추가적인 40주년 기념 이벤트는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사 비자가 신용 및 지불카드의 운영 방식을 크게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갑에 카드를 줄일 수 있고 또 카드에 인쇄된 16자리 번호가 쓸모없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날 발표된 변경은 몇 해 전 칩 내장 카드를 도입한 이후 결제 방식에 있어 가장 큰 변화로 읽혀집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직불 선구입 후 결제, 또 P2P 지불 옵션, 은행을 통한 직접 결제 또는 애플페이와 같은 디지털 지불 시스템을 포함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옵션이 더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비자의 소비자 결제 글로벌 책임자인 마크 날스는 이런 기능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계좌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는데요. 가장 큰 주요 변경 사항은 은행이 하나의 카드에 여러 계좌를 연결할 수 있게 발행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카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체이스의 계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단 $100 미만이거나 특정 판매자를 통한 직불카드 적용이어야 하며 신용카드 처리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자의 새로운 기능은 더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결제를 채택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결제 사기가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약 7배 더 자주 발생하며 현재 범죄자들이 도난당한 신용 및 직불카드 번호가 수십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카드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모바일 지갑에 추가하거나 또 온라인 거래를 승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사용해 결제를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재 애플 장치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유사하죠. 더욱 눈에 띄는 건 새롭게 발행되는 카드에는 앞으로 16자리 고유 번호가 없어지거나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상징적인 표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비자가 공개한 다른 업데이트 중 탭 투 페이 기능이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 카드 정보를 스캔하거나 카드를 스마트폰에 탭해 온라인 거래를 승인하는 대신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탭해 모바일 지갑에 카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기능들은 이르면 올 여름부터 순차적으로 일부 은행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바든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료를 $8로 제한하려는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연방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지 수일 만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보수파들이 대거 소비자 보호에 손을 들어준 7대2의 결정으로 정크피 없애기에 앞장서온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예산 지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해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들을 계속 실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바든 행정부가 터무니없는 수수료, 즉 정크피들을 없애겠다는 등 조치를 전담해온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생존하는 데 성공해 앞으로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들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현행대로 정파에 따르지 않는 연준으로부터 예산을 제공받아 생존하게 된 것은 물론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동이 걸렸던 신용카드 연체료를 건당 $8로 제한하는 조치를 곧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해 $6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북한 IT 노동자를 찾기 위해 무려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또 이들에게 불법 취득한 미국 내 아이디를 제공해 해킹 사업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4명을 기소했는데요. 국무부는 어제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을 통해 미국에 위장 취업한 북한 IT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힙니다. 대상은 한지호, 진천지, 슈아오란 등 3명의 북한 IT 노동자와 관리자 중하 등 4명입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0곳이 넘는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해 원격 소프트웨어나 앱 개발자로 일하면서 최소 $680만 달러를 넘게 벌었다고 하는데요. 미 정부는 이들이 북한 군수공업부와 관련된 인물들로 두 곳의 미국 정부기관에도 최소 3차례에 걸쳐 취업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 60여 명의 신분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법무부는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불법 취득한 미국 내 아이디를 제공한 조력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의 원격 근무자로 공식 취업한 뒤에 90대 이상의 컴퓨터를 활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위장 취업한 회사에 원격 접속하는 것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받은 돈을 세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데요. 미 정부는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또 러시아 기업 3곳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해가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기 이상을 수입해 이미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미 정부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과자로 알려진 원칩 챌린지를 먹은 10대 소년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SNS에서 유행하는 매운 토르티야 칩 챌린지에 참여한 10대 소년 해리스 월로바가 다량의 고추 추출물을 먹고 선천성 심장결함을 앓고 사망했다는 부검보고서를 전했는데요. 월로바는 지난해 9월 친구가 준 토르티야 칩을 먹고 기절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토르티야 칩은 미국 제조업체 파키칩스가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인 캐롤라이나 리퍼와 나가 파이퍼 고추로 만든 겁니다. 이는 청양고추의 220배, 불닭 볶음면의 50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원칩 챌린지는 매운 칩을 먹고 물이나 다른 음료를 마시지 않고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는 놀이죠. 원칩 챌린지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월로바의 죽음으로 파키칩스 온라인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파키칩스 제조사 측은 원칩 챌린지는 성인 전용 제품이라며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해 자발적으로 제품을 진열대에서 철수했다. 원칩 챌린지는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5K Run for Love가 올해도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전 8시 콜롬비아에 소재한 갤러리 파크에서 5K 달리기 이벤트가 개최되는데요. 올해 대회 수익금은 모두 난민 돕기 사역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민족 사역교회 올네이션스에 전달되는데요. 시카고 한인회와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난 행사에서도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한 350여 명이 참가해 $10,000의 정성이 모여져 시카고 장애우들에게 전달된 바 있죠. 대회 주관은 교회 구제위원회와 5K Run for Love 재단이 맡습니다. 개최 초기 20여 명으로 시작된 5K Run for Love는 매년 300에서 800여 명이 참가하는 시카고 한인사회 범동포적 대표 캠페인으로 발전했는데요. 올해 대회에서는 선착순 300명에게 $30 상당의 티셔츠와 선물이 증정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된 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경기 후에는 남녀 연령별 우승자에게 메달과 상품이 증정됩니다. 대회 시상식은 당일 오전 9시에 열립니다. 대회 제한 시간은 1마일 걷기 또는 5K 달리기이며 글렌뷰 갤러리 공원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50분 이내에 완주해야 합니다. 대회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5K 재단 이용목권사 847-404-1399,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 구제위원장 이인옥권사 847-338-7757, 한인의 다이앤 리 847-732-407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과 은, 백금 등 이 귀금속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곧 온스당 $2,400에 도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제 CNBC 방송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져 금 등 귀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금 가격은 15일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6일 오후에는 소폭 조정돼 온스당 $2,382에 거래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금은 은과 마찬가지로 금리에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즉 귀금속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주는 채권 등에 비해 매력이 떨어져 수요가 감소합니다. 미국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커리어를 시작하기 좋은 지역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월러터브가 발표한 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180개 이상의 도시들의 주거 환경과 일자리, 평균 급여, 주택 가격 등 26가지 요인을 비교해 평가한 결과 올해 미 전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애틀란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틀란타는 평균 가계 소득 증가율이 연간 8.9%로 미 전역에서 가장 높았고 애틀란타 주민의 평균 연간 가계 소득은 $79,000로 높은 수준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신입 직원 채용이 활발해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의 커리어를 시작하기 좋은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2위로는 플로리다주의 올랜도가 선정됐으며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이 182위로 가장 낮게 평가됐으며 취업 기회와 삶의 질 모두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의 기대 수명이 2050년까지 지금보다 5년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의 국제질병부담 2021년 보고서에 보면 여성의 기대 수명은 2022년 76.2세에서 2050년에 80.5세로 남성은 같은 기간 71.1세에서 76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따라 세계인의 기대 수명은 2022년 73.6세에서 2050년엔 4.5년 증가한 78.1세로 전망됐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겠으나 안개가 자욱한 날입니다. 이런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 내내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토요일은 내일 한낮 9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를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5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6도입니다. 밤 최저 56도가 예상됩니다. 주일에도 대체로 화창하겠는데요.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9도가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